푸른길에 있는 레일은, 철도는 전부 한번 걷어졌다가 복원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보시면 왜 이렇게 크로스가 돼 있지? 했는데 요거를 더 자세히 듣고 싶으시려면 저희로 연락하셔서 푸른길 해설사와 같이 설명을 들으시면요 기가 막히게 해드립니다. 해설 맛집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봤으면 합니다. 요거는 이제 대남로. 이 대남로인데요. 딱 보더라도 저는 이 사진을 그 외부에 소개할 때 가장 머리에 두는 사진이에요. 가운데 보이는 게, 한 3분의 2, 오른쪽 3분의 2는 푸른길이고, 왼쪽 3분의 1은 대남로 가로수예요. 이 폭이 한 10m가 넘어요. 12m, 13m? 넓은 데인데, 왜 선형녹지, 푸른길은 길다란 뱀처럼 생긴 선형녹지거든요. 왜 선형녹지가 필요한가, 선형공원이 필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100만이 넘는 광주라는 대도시에서 이런 녹지띠가, 공원이 8km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느 도시를 가든 간에 대도시에서, 더군다나 지가가 높은 도심에서 이런 공간들이 있다는 거고요. 저는 그 푸른길 8km를 하늘에서 못 담아내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 이거를 보면 왜 광주에서 푸른길이 필요하고 왜 녹지 네트워크가 필요한지 단 한 장의 사진으로 푸른길의 성과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도시의 변화를 볼 수 있어요. 비슷한 위치에서 찍은 거예요. 요 사진하고 한 6년, 6, 7년이 지났으려나?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들이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는 올라갔고, 다만 푸른길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확장이 되고 뭐 요런 것들이 공간의 변화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푸른길을 어떻게 우리가 확장시켜 나갔고, 주변에 있는 그 도심이, 원도심들이 어떻게 재건축 돼가고 있는가, 요것도 볼 수 있어서 이 사진을 비교해 보면 요거는 그 도시공원 운동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그 마을이나 도시의 공간 자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요 두 사진을 같이 주면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같이 드리진 않습니다. 왜요? 네? 왜요? 그거요? 이 두 사진을 같이 보내면요, 뒤에 사진만 쓰더라고요. 앞에 사진이 안 쓰더라고요. 전 앞에 사진이 좀 정감 있잖아요. 네. 예전에 옛날 골목길도 보이고 마을도 보이고 이러는데, 뭐 그렇습니다. 저 사진은 물론 제가 사진을 설명하는데 저는 2014년에 푸른길에 와서 제가 없을 때 사진이 대부분인데, 제가 아는 선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것은 남광주의 마지막 기차가 들어올 때입니다. 이게 2000년 8월 1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훼손이 되고 마지막 기차가 지난 건데, 제가 좀 그 마지막 기차의 좀 사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전선 광주 도심 구간의 사진 자료가 거의 없어요. 시가 갖고 있는 것도 거의 없고, 이거를 그 전주에 있는 사진 작가분이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립민속박물관인가? 거기서 사진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저 그거 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웠던 게, 우리 그 지나간 중요한 그 도시공간에 대한 사진을 생각보다 광주시나 행정에서 많이 안 갖고 있고, 그 부분을 오히려 더 관심이 있어 한 전주에 계신 작가분이 이거를 찍어가지고 광주에서 전시회를 하는 걸 보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래도 저거는 저희가 찍은 건데 8월 10일 날 마지막 그 기차가 가는 거여서, 제가 저 기차 사진을 그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폐선포지가 되면, 마지막 기차가 지나가는 날 행사를 해라. 기어가는 행사를. 그래서 아마 할지는 모르겠지만 울산 북부에서 마지막 기차가 거기도 폐선이 되거든요. 아마 행사를 하겠다고 했더라고요. 아마 저를 초청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억 있고 의미가 있는 사진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예전에 난강주역 플랫폼도 구조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그 푸른길도 그처럼 평평한 플랫폼을 복원시켜 놨거든요. 원래 그 난강주역 조성하면서 약간 훼손됐다가, 그래서 이런 공간들에 대한 옛날에 그대로는 아니지만 유사한 형태를 복원하는 것들이 공원이라든가 도시공간을 조금 다시 재구조화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국민학교 때
국민학생 때 저기 그 조선대학교 앞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요 기차를 타고 그 보성인가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예. 그런 기억들은 있어요. 근데 요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게 그 통근기차라든가 아니면 통학기차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푸른길이 한 번에 조성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섹션 1부터 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순서대로, 조성된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1번이라고 적어진 게 저기가 조선대학교 앞, 그러니까 향토기업이 기부 체납한 곳이고요. 그리고 2구간, 3구간 이런 식으로 구역별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저거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2005년, 4년부터니까 거의 10년 동안 조성을 한 거예요. 저희가 8.1km인데, 8.1km를 10년간 조성을 한 거거든요. 원래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보통 그렇게 안 걸리죠. 다른 지자체도 와서 다들 깜짝 놀래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결국에는 예산을 안 세워서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지나고 보니까 좀 잘 됐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나 이런 것들은 예산 세워지면 1, 2년 만에 뚝딱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저렇게 약간 그 구분돼서 만들어 보니까 그 당시에 시대라든가 아니면 마을별의 의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저는 저런 방식도 괜찮다 생각하고요. 특히나 국비 사업들 위주로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요. 전 도시재생 사업이가 싶은데 도시재생 사업 같이 막 3년, 2년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도 의견을 진득하게 시민들 의견을 받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시기를 넘어가면 반납해야 되니까. 국비 반납하면 머리 아프거든요. 그 불용 처리되고 공무원 막 사회서 써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도시공간에 대한 예산들은 아니 시민들의 의견을 받다 보니 조금 국비 집행이 조금 늦어져요. 이런 것도 좀 용인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것은 저렇게 7개 구간으로 나뉘어가지고 집행을 예산을 만들었고, 너무 천천히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첫 번째 구역은 왜 제일 먼저 선택이 된 거예요? 저 이번 거군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저도 이제 들었던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첫 구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산 수입이 늦어지다 보니 요 구간을 좀 사회공헌 사업으로 이렇게 조금 추진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보다는 시민사회에서 먼저 조성이 될 만한, 조성에 참여해 줄 만한 그런 리스트를 이렇게 좀 뽑아봤겠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 서울 지역에 있는 그 대기업보다는 지역에 적을 두고 있는 향토기업 건설사에게 내부적, 암묵적으로 이렇게 조금 의사를 타진해서 오케이 받아내고, 공식적인 루트는 역시 시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기부 체납을 한 거를 했는데요. 일단은 푸른길은 땅이 먼저 확보가 됐기 때문에 뭐 조성공사비가 막 물어보는데요. 실제로 나무를 심고 이 지작물을 하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외부로 드러나는 이제 공식적인 단가는 높겠지만 하니까 저게 건설회사가 사회공헌 사업으로 저는 이런 녹지라든가 만들어가지고, 물론 땅은 이제 그 지자체나 확보하더라도 이런 조성은 건설사들이 이제 내부 단가를 할 거 아니에요. 시쳇말로 내부 단가를 하게 되면 외부에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단가보다 훨씬 더 싸고 양질의 공원을 조성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맨날 저희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희의 그 사회공헌 사업이 대부분 이제 흔히 말해서 복지 쪽으로, 사회복지 쪽으로만 조금 많이 쏠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도시숲 쪽으로나 공원 쪽으로도 기업들이, 특히나 건설사들이, 그린워싱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라도 적극적으로 해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굉장히 큰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본 바로 옆에 위쪽 광주에 가까운 섹션 6은 왜 제일 뒤에 된 거예요? 저것은 그 앞에 있는 7번도. 잠깐만요. 7번은 저기 남광주, 저희 그 남광주 역사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는 차원이어서 가장 나중에 했고요. 그 기간은 왜 그랬냐면 그 남강주 부지가 폐선되고 역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 주변은 뭐 시장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요것 때문에 좀 뒤로 미뤄진, 왜 그러냐면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 6번 구간이 아무래도 단독주택하고, 그러니까 주거지하고 가장 가깝게 붙어 있는 공간이어서 그런 부분들의 의견 취합이나 이런,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 왜 그러냐면 가장 긴 구간이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절차상의 문제, 준비상의 문제로 약간 됐고요. 아무래도 예산이 빨리 확보되고 주변의 공간에 대한 주변 시민들하고 협의가 빨리 끝나는 순서, 요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션 4나 섹션 6에는 아무래도 나중에 헌수운동으로 진행한 시민참여예술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왜냐면 두 군데를 동시에 하거나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감안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 아파트, 두산 이브 아파트가 있는 곳인데요. 1차 있는 건데, 저거는 실제로 그 경전선 구간에서 존재했던 기차 노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담양선이 존재했거든요. 일제시대 때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광주나 경전선의 철도 부설의 역사는 일제 수탈의 역사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1920년에 광주에도 이제 기찻길이 놓였거든요. 철도가 놓였는데, 그러니까 일제가 저희를 쪽쪽 빨아먹으려고, 결코 낭만적이 않고 저희 진짜 그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건데, 그 당시에는 광주하고 담양을 연결한 기찻길이 있었어요. 이것도 역시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기찻길이었는데, 해방 이후에는 그 기찻길이는 없었어요. 근데 다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조금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그 담양선하고 경전선이 지나갔을 거라고 예상되는 지점에 간략한 그 철도를 복원해 놨고요. 기찻길을 복원해 놨고요. 그리고 조금 철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푸른길에 있는 레일은, 철도는 전부 한번 걷어졌다가 복원된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그래서 조금 오해하시면 옛날에 철길을 그대로 놔뒀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건 아니고, 일단은 전부 걷어갔어요. 그당 철도청에서 전부 다 걷어갔는데, 그 이후에 푸른길을 조성하면서 옛날에 그 기차의 역사, 철도의 역사를 조금 기억하자 해서 주요한 공간에 그 광주시에 제안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복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저거는 옛 담양선과 경전선이 교차한 지점을 형상화한 그런 기찻길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보시면, 왜 이렇게 크로스가 돼 있지? 했는데, 요거를 더 자세히 듣고 싶으시려면 저희로 연락하셔서 푸른길 해설사와 같이 설명을 들으시면요, 기가 막히게 해드립니다. 해설 맛집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원한 거겠네요. 네, 복원한 겁니다. 요거는 계림동에 있는 그 기찻길인데요. 저희가 한 6군데 정도 기찻길이 있는데, 요건 또 계림동 얘기를 지금 할까? 일단은 해주세요. 저는 정말로 계림 1동하고 2동의 그 푸른길 구간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푸른길다운 길, 거기에 복원해 놓은 건데, 요거는 어떻게 복원을 했냐면, 저희가 요 기찻길 끝에 보면 저희 푸른길을 형상한 파빌리온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요것도 해설을 신청하시면 기가 막히게 보여드립니다. 그 푸른길을 형상한 파빌리온과 같이, 조형물이고 상징물과 같이 기찻길을 같이 복원해 놨어요. 요런 공간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그 수세도 괜찮고요. 녹음도 잘 되어 있어서, 푸른길에서 사진 찍기 좋은 곳? 그리고 이 옆으로는 계림동 골목길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골목길들의 지금은 이제 재개발이 워낙 그 다른 지역도 넓어져서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여기는 저희 푸른길의 옛날의 폐선부지와 계림동의 광주의 골목길들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서, 예전에 그 디자인 비엔날레 했을 때 외국인들 참가자들 여기 한번 투어했는데, 요 구간이 골목길하고 요 구간이 환장했던 구간, 그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봐도 예뻐요.